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의 김종애 의원이 거리로 나섰다. 수고하세요. 얼마나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기사님들도 안부도 묻고 기사님들 인사도 드리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택시 기사님들도 이런 또 어떤 현안 사업이 우리 김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사님들이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듣기 위해서 또 기사님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은 무엇보다도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것이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는 현장 정치, 생활 정치 이런 부분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초심 이런 것을 지켜가는 정치 이런 국회의원이 내가 가야 할 정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는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가? 끊임없이 그 물음에 답을 찾아 국민들 곁에 서는 김종애 의원. 그의 25시를 만나본다. 전북 김제시 성리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현조라는 국내 최대의 서당 학성강당. 학성강당의 은장 김종애 국회의원이다. 여기 자택이신 건가요? 예, 여기가 집입니다. 이쪽은 저희 살림집이고요. 강당, 학생들 공부하는 기숙사, 공부 배우는 어떤 의미에서 교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 때부터 의외로 한 65년 될 겁니다. 60년이 넘게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한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장소입니다. 1954년에 문을 연 학성강당은 학생들에게 대학, 논어, 중용 등의 한학을 가르쳐왔다. 설립자 화석 김수현 선생은 우리의 전통 학문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이것을 찾아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한학을 가르치셨는데 김수현 선생의 아들인 김종애 의원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직접 학생들의 공부를 챙긴다. 전국 각지에서 다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제가 여기에 아무래도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항상 20명 이상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3-4명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님 중을 대답해봐. 중이 무엇인가? 불편불허해서 무과불급한 자리가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중용의 중자리와 화자리에 대한 발전이야. 선생님 당신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공허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는 이야기구나.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선생님을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다른 말로 중은 이라고 할 수 있고 화는 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로를 찾아서 공부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유학의 근간은 숙이 아니니에요. 먼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되돌아보고 밝히고 이것이 숙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밝혀보니까 좋더라, 합리적이더라, 행복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이것을 소통시켜서 공유하는 거 이것이 유학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애 의원은 한학 중에서도 성리학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까지 공부하며 성리학을 한층 더 깊이 탐구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에 접목하겠다는 포부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성리학과 한의학의 정신을 정치로 실현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소위 작은 의사는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두 번째 중의는 국가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대의는 천하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목표와 꿈이 내가 대의는 못 될지언정 최소한 국가의 잘못된 병은 치료하는 의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그 뜻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국정감사가 끝난 국회는 숨 돌릴 틈 없이 곧바로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김종혜의 모습은 어떨까? 김종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 관련 부처들이 제공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김종혜 의원. 김종혜 의원은 무엇보다 농어민 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격히 어획고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수면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고작 62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19년 예산안을 짤 때는 예전 말씀처럼 수면 양식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향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신청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작년에도 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종을 경제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이 숯가꾸기 사업에 지금 현재 124억입니다. 경제성 있는 숲을 만들어서 우리 임업인들에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산림청장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김종혜 의원은 한학자답게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농어청 관련 기관들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한글은 세계 140여 개국의 언어 중에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가장 합리적인 언어라고 이미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소통하기 쉬운 우리 글을 놓아두고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농해수위에서는 농민을 상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예상국회에 돌입하면서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혜 의원도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은 2018년 국토교통 분야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동안 호남은 SOC의 차별지역이었기 때문에 20%의 SOC를 깎으면서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민의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요구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고 김종혜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이다. 오늘 그 SOC 사업 호남권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구인 서만금 신공항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부활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정부는 앞장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날 오후 여야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청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김종애 의원은 전라북도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시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우리 다 전라북도 어민들이 거의 99%가 연안어업이거든요. 9톤 이하고 근해업은 90톤에서 9톤 이상이에요. 그런데 수온이 상승되면서 그 전에 잡히지 않던 멸치대가 오니까 고등어 또 아울러 오징어 그 전에 잡히지 않던 이런 수족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연안어업들은 전혀 잡을 수 없게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사님이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 써서 내야 돼가지. 내가 사는 지역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하라. 김종애 의원은 성리학의 실천적 측면을 고스란히 법안에 담았다. 그래서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의 고충을 폭넓게 듣고 반영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의 현실은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런 농가 소득이 약 65%에 해당됩니다.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는 방향은 직불금을 상향 조정해서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이것이 농해수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적극 지지한다. 특히 김종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상생기금법을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으로 손꼽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FTA 결과 우리 농어민들은 손해를 보고 대기업에서는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 대기업에서 손해보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1,000원씩 기금 출자를 해서 농어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니에요. 같은 농해수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이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종애 의원은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그것이다. 근데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100만 톤을 그 정부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21만 원에 상당 부분 근접할 수 있을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러죠. 농림부 장관은 저는 이제 100만 톤 격리를 주장하고 있고, 예. 만약에 100만 톤을 격리하게 되면 42만 톤의 잉여 쌀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못 온다고 하는데 잉여 쌀이 당연히 생겨야 쌀값이 올라가게 돼요. 예. 그것이 이제 견해의 차이죠. 네. 근데 잉여 쌀에 대해서는 외국의 쌀을 여러 가지 가공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실 식구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김종애 의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한다. 의원실 식구들에게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님이 더 전문가신 것 같아요, 보좌관님보다. 그럼요. 훨씬 더 잘 아시는 농업 전문가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김종애 의원님이 내놓는 대안 역시 가장 현실적으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자이기 때문에 과거와 전통에 얽매일 것이라는 편견도 있었지만 김종애 의원, 그는 누구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성리학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로울 신자입니다. 끊임없이 이노베이션, 혁신,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이 성리학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근본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본질적 의미는 망각하고 현상적 의미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인 본질적 의미와 현상적 의미를 함께하는 사회, 이것을 성리학에서 차용해서 나아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김종애 의원의 발걸음은 지역구로 향한다. 김제시와 부안군을 지역구로 둔 김종애 의원. 오늘은
김제시 청하면 행사장을 찾았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매주 지역구를 찾는 김종애 의원. 그렇다 보니 주민들과도 인연이 깊다. 차원사도 우리를 맨날 봐. 차원사 너무나 성실하시고 똑똑하시고 건강하시고 말씀 좋으시고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진짜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흘려듣는 법이 없다. 지역 주민들을 보면은 좀 어떻게 서로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윤택한 이런 고장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항시 하고 있죠. 한학자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김종애 의원, 그는 지금 이 자리에 학생으로 서 있다. 주민들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최고의 스승이다. 김제 부안의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청하는 또한 농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쌀값이 가장 중요한데 작년 쌀값은 12만 5천 원으로서 20년 전의 쌀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름과 근심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떠날 수 없어서 지역구 어딜 가나 김종애 의원은 온통 쌀값 얘기뿐이다. 농사지에서 얻어지는 이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50조만 농민에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 쌀값 40만 원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당신들은 20년 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에 맞게 월급을 받으면서 왜 농민들만 20년 전의 쌀값을 책정하느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 농민들의 수건인 쌀값 상승. 아직까지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 여기서 오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쌀값이 40만 원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쥐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축하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김종애 의원의 추진력을 믿는다.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뚝심. 주민들이 그를 뒷심 김종애라고 부를 정도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성취감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저는 반성을 합니다. 이것은 만족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항시 반성하면서 더 노력해서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이런 근본의 정신, 초심의 정신을 잃지 말고 더욱더 노력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항시 근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쌀 걱정만 하는 김종애 의원에게 제작진은 잠시 다른 숙제를 안겨주었다. 지역구의 먹과 맛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참을 고민한 김종애 의원. 과연 그의 선택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김제는 단일 평야로서 전국에서 제일 덥습니다. 아울러 부안은 천혜의 절경, 바다와 넓은 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라 김제와 부안을 한번 와보신 분은 다시 찾고 싶은 이러한 천혜의 복받은 고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명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서해에도 일가견이 있는 김종애 의원. 특별히 멋진 붓글씨로 부안의 명소를 소개했는데 변산은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아름다운 경치다. 변산은 옛날부터 소금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금강. 삼신산의 비견할 만한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 곳이 변산이다 라는 의미에서 변산은 제일 승지다라고 썼습니다. 변산반도는 상간 내륙부의 내변산과 해안 지역인 외변산으로 이루어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따라서 내변산과 외변산이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
먼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일품인 외변산. 김종애 의원이 한눈에 반했다는 외변산 제1의 명소가 있다는데 천하절경 채석강이라고 썼습니다. 부안의 해변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절경이 채석강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보면은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해안 벽의 바위가 아주 알록달록하게 또 만권 서책을 쌓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풍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채석강은 책을 수만 권 쌓아놓은 듯 멋진 풍광을 연출하며 변산반도 제1의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채석강의 신비로움에 취했다면 이번엔 내변산의 시향에 취해보자. 조선 중기의 기생 매창의 문학적 세계를 기리는 매창공원이 있어 마음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이화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이화우라고 하면 백꽃이 떨어질 때 비 내리는 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쭉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임과 이별할 때 서로가 손을 놓기 싫어서 울며 잡고 이별을 하였는데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가을이 됐어요. 초봄에 이별을 했는데 가을에 추풍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이매창이는 너를 잊지 못했다. 그렇다면 김제시는 어떤 매력을 가진 도시일까? 김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쌀과 백두에서 생산되는 포도. 김제 포도는 또 땅이 황토다 보니까 아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당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는 포도, 또 뭐 파프리카, 토마토, 방울토마토, 또 딸기, 이러한 요새는 또 특용작물이 또 많이 생산되고 있으면서 양상치, 또 양배추, 마늘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쌀과 포도 이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백구포도는 김제시 농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그 밖에도 김제시는 좋은 토양과 기후 재해가 적은 최적의 농업 환경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제와 부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김제와 부안은 풍요와 넉넉함, 풍요의 상징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제와 부안에 오셔서 복과 건강, 행복을 담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정치인 한학자 김종애 의원. 제가 저를 되돌아보면 과연 국민 앞에 내가 떳떳한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이런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치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항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 스스로의 생각을 꼭 함께 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고 국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 참된 정치인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내일은 또 어떤 뚝심을 발휘할까? 김종애 의원의 행보가 기다려진다.